선진 13장은 당시 춘추시대 노나라는 노나라 군주보다도 사만가문, 이 당시는 바로 계시가문이죠. 계시가문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서 민자건이라는 사람은 한때 비라는 그 어떤 그 읍이죠. 지역. 비라는 지역의 읍제로 계시들이 임명을 하려고 떠봤어요. 저 사람을 비의 읍제로 시키자 이렇게 떠봤는데 민자견이 계시의 정권 장악이 정통이 아니고 아주 부정적인 것이어서 그의 권력에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거절한 것이 바로 6편 옹야편 9장에서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한 그 계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민자건이 계시에 대해서 말한 그런 그 장인데, 즉, 이 계시들이 창고라는 국가 재정 창고를 얘기하는데 하나의 어떤 제도겠죠. 재정 제도. 그러니까 어떤 국가 재정 제도 장부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민자건이 이에 대해서 옛날 것으로 쓰면 되지 무엇 때문에 새로 만들고 그러느냐 이렇게 민자건이 국가 재정 창고를 만드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즉 민자건은 옛 제도를 따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이러한 계시들의 급격한 개혁을 반대하고 실질적으로 계시의 재정 장악 확대의 반대, 즉 월권을 비판했던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자건은 바로 군주 중심 왕의 질서 회복을 주장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공자는 민자건의 말이, 민자건은 말을 잘 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민자건이 말을 했다면 그거는 바로 단순한 행정적인 조언이 아니라 정치적 핵심을 찔렀던 것이라는 것을 공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13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노인의 장부. 여기서 노인은 바로 노나라 사람인데 노나라 사람 중에서 실권을 잡고 있는 계시를 얘기해요. 계시. 계시들이 장부를 만든다. 의는 부으니까 여러 의미가 있죠. 여기서 만들다, 메이크 뭐 이런 얘기겠죠. 장부, 즉 재정을 맡는 큰 창고, 국가 재정기관이고 국가 재정기구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노나라 계시들이 장부를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는 바로 제도를 개편하고 재정기구 개혁 시도를 결정했던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자건은 말하기를 인은 인하고 같다. 무엇으로 인하여 연유하여 의하면 이 잉은 바로 잉할 잉이죠. 잉할 잉인데 인과 같다고 그랬죠. 인한 인 무엇으로 인한
구호가는 바로 옛날 제도, 기존 제도를 얘기해요. 구호가. 있는 제도, 즉 있는 기존 관례, 이것을 여지하, 그렇게 기존 제도에 의해서 하면 되지, 여지하,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얘기했죠. 여지하. 옛날 제도 그대로 따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민자건은 바로 개시에 대해서, 개혁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렇게 고쳐서 새로 만들려 하십니까? 어찌해서 새로 개자, 새로 만들려 하십니까? 어찌하니까? 이렇게 의문이죠. 이렇게 물었죠. 다시 말해서 개시의 급격한 개혁론에 대해서 민자건의 신종론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 부인불언. 부인은 여기서 민자건을 얘기해줘. 이 사람, 이 위에서 말한 그 민자건은 불언,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지 않는다. 언필유중, 말을 한다면은 반드시 유중, 적중한다. 핵심을 찌른다. 여기서 중은 우리가 이 중을 사전에서 찾으려면은 이 입구에 가운데 이렇게 내리는 여기에서 찾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바로 뚫을 곤이라고, 뚫는다 이런 얘기죠. 어떤 기분이 뚫을 곤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중을 찾습니다. 뚫을 곤. 그래서 뜻은 뭐냐? 부합하다, 맞다 이런 얘기예요. 중은 동사로 부합하다, 맞다. 조금 이따 또 한 번 나오니까 그때 또 한 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주회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노인의 장부, 여기서 노인은 노나라에서 그랬는데 실제적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개시죠. 개시가, 노나라의 실권자 개시가 장부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즉 장부는 바로 재정을 맡는 큰 창고, 그러니까 개시가 재정을 맡는 큰 창고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도 우리는 이건 이제 민자견이 만들려고 하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이건 미래죠. 미래. 독립으로서 미래형이죠. 그래서 민자견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인구관, 즉 옛제도, 구관은 옛제도죠. 옛제도를 쓰면 됐지. 왜? 옛제도를 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왜? 어찌해서 반드시 그렇게 새로 만들려고 하느냐? 어째서 새로 옛날 제도나 또 여기서 새로 만들려는 장구,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쓰면 됐지 왜 새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부인, 이 민자건이라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 불은 말을 잘 하지 않는데, 그가 말했다면 반드시 유충,
반드시 핵심을 맞춘 어떤 사리에 맞는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장은 단순한 행정 문제 이상의 의미가 있죠. 즉 전통과 개혁의 문제인데 민작은 입장에서는 급격한 개혁을 반대하고 기존 질서를 존중해서 점진적인 안정을 선호함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공자의 평가는 그 민자간의 신중함을 높이 평가하고 과묵하지만 정확한 그 판단을 공자는 칭찬했던 것이죠. 선임표 14장은 자로의 검은고를 타는 솜씨에 대한 공자의 평가에 대한 장입니다. 자로의 검은고 타는 솜씨는 입문자의 초보 단계는 아니에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은 아직 최고 경지는 아닙니다. 공자는 자로의 검은고 타는 솜씨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고 수준을 정확히 평가한 것입니다. 즉 자로는 성격이 직선적이고 용맹한 인물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본래 온화하고 조화로운 덕성을 상징합니다. 공자가 보기에는 자로의 검은고 타는 솜씨가 기교는 있으나 덕성의 조화가 깊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공자는 자로를 낮춘 것이 아니라 정확히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로와 같은 그 동년배들, 그 제자들에 대한 공자의 균형 잡힌 평가 태도가 드러난 장, 이것이 바로 선진 14장입니다. 자, 이것을 기초해서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자가 얘기했죠. 유지 고술. 지는 여기서 그냥 구조 조사죠. 그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로 연결해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검은고지요. 자로가 검은고를 타는 그런 모습,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로가 검은고를 타는 것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의미는 바로 자로 정도의 검은고 타는 실력으로 이런 얘기겠죠. 여기서 어찌해서 했느냐 그랬으니까 자로의 검은고를 타는 그런 모습은 해의 구지문, 자로가 검은고를 타는 것이 어찌 구지문, 그러니까 공자학당의 어떤 문화,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로가 검은고를 타는 것이 어찌해서 구지문, 공자의 학당에서 타느냐,
이렇게 공자는, 공자의 뜻은 바로 자로의 음악이 예학의 깊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해서, 왜 저런 실력인데 이 자기의 그 공자학당에서 검은고를 자로가 연주하느냐,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문인들이, 다시 말해서 이 동문들이, 제자들이 불경 자로를 존경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자로를 그렇게 얕잡아 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로가 뭐 위대한 음악가가 아니다 뭐 이런 정도. 그래 동문들이 자로를 얕잡아 봤다, 즉 공경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얕잡아 봤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하의 부지당에서, 즉 공자는 굳이 그러니까 공자학당은 나의 문화에서 왜 저렇게 자로 같은 사람이 저런 그 음악을 하느냐, 저런 짓을 하느냐, 어찌 나의 문화에서 저런 식으로 연주를 하느냐, 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죠. 공자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즉 연주 내용이, 자로는 연주는 지나치게 아주 성격으로 와서 급하고 강하고 무용, 군인의 기질이 드러나는 그런 연주를 했겠죠. 음악은 그 사람의 성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악은 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옛날에 한번 봤죠. 성어락. 음악으로부터 인간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보는데, 자로음악은 저렇게 중화롭지 못하고 강직하고 과격한 기질로 드러나는데, 즉 공자의 그 교육 이념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공자학당에서 자로가 검은고를 타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굳이면 공자학당에 음악이라는 과목이 설치되어 있느냐? 설치되어 있죠. 즉 육예를 가르치니까, 육예는 바로 예, 악, 또 사격, 말타기, 수, 이렇게 육예가 성립되어 배우기 때문에, 음악은 반드시 구직은 공자학당에서 배우게 되어 있는 그런 과목이죠. 그러나 자로는 어떤 그 입문자는 아니죠. 그런 입문자가 아닌데 동문들이 자로를 얕잡아 보니까, 공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자로라는 사람은 성당의 어느 수준에는 올라 있다, 그러나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자로는 음악의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으나 아직 최고의 경지는 아니다. 즉 공자는 자로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죠. 위치를 정확히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자로는 성격이 직선적이고 용맹한 인물이죠.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본래 온화하고 조화로운 덕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보기에 자로음악은 기교가 있으나 덕성의 조화가 깊지 못한 상태를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도 이 성당, 즉 이미 깊은 틀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입어실, 이치의 정리한 부분까지는 체득을 못했다. 주자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즉 자로는 도의 문에는 들어갔으나 상당한 수준이지만 아직 정밀하고 심오한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렇게 주자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공자가 말하기를 자로의 검은 고 타는 것이, 타는 일이 어찌해서 공자 학당에서 그런 연주를 하느냐? 즉 이때까지는 공자가 이 자로의 연주 내용이 아주 급하고 강하고 부드러운 기질이 드러나는 그런 무용의 기질이 드러나는 연주이기 때문에 그런 음악을 어찌해서 공자 학당에서 연주하느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공자 학당에서 연주하는 것이 바로 그러면은 정교학습에서의 일이냐, 사석에서의 일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자로의 음악의 수준, 그 성정, 그것이 문제지, 정규 과목으로서 음악 시간에 연주했던, 또 사석에서 연주했던,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자로의 음악에 대한 성정,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일단 자로가 검은 고 타는 것이 저런 솜씨로 자기의 문주, 자기의 학당, 공자 학당에서 어째 저런 연주를 공자 학당에서 하느냐? 즉 자로의 음악이 아주 강렬하고 또 급하고 그런 음악을 어떻게 해서 공자 학당에서 연주를 하느냐, 이렇게 아주 질책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동문들도 자로의 음악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존경하지 않았죠. 그냥 얕잡아 봤죠. 그러니까 또 공자는 말하기를 자로의 음악은 성당의, 즉 여기서 학문 단계를 직구적으로 보면 당에 오르는 건 대청에 오르는 정도니까 지금 자로의 음악은 중간 단계에 있는데, 중간 단계에 있다. 아직 들어서지 못한 시대, 즉 실은 뭐예요? 안방, 즉 최고의 경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로의 음악이 너희들이 전부 자로를 얕잡아 보고 있는데 너무 그러지는 말아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우인들이 자로를 얕잡아 보고 존경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공자는 말하기를 자로의 음악은 성당의 중간 단계 정도는 된다. 즉 입문에서 중간 단계, 어떤 대청 단계에 오른 정도지 아직은 이런 최고의 경지는 아니니라,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즉 자로는 지금 입문자는 아니죠.
인문자는 아니고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아직 최고의 경지에 미치지 못했다. 즉 공자는 자로를 깎아내린 것이 아닙니다. 자로의 위치를 정확하게 평가한 것이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즉 자로는 성격이 직선적이고 용맹한 인물이죠. 음악은 본래 온화하고 조화로운 도덕성을 상징합니다. 공자가 보기에 자로는 기교가 있으나 덕성과 조화가 깊지 못한 상태로 봤던 것이죠. 선진편 15장은 전에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과유불급이라는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 말이 나오는 장이 바로 선진 15장입니다. 즉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나 어떤 도리를 말할 때 그 일이나 도리에 적합하여야지 모자라거나 또 넘쳐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도에 맞고 적당한 것을 우리는 중용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중용이 중요한 것이지 너무 넘치거나 그렇다고 모자라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써져 있는 것이 바로 선진 15장입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등장인물은 세 사람이죠. 즉 자공, 공자의 대표적 변론적인 제자죠. 말 잘하는 제자. 그 다음에 사는 자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은 바로 자아를 얘기합니다. 즉 선진 15장에서는 자공, 자장, 자아가 나오는 장인데 즉 자공이 물었어요. 누구한테? 공자한테 물었겠죠. 선생님한테 묻기를 자장 and 자아 중에서, 그러니까 자장과 자아 중에서 누가 더 현명합니까? 누구 의문입니까? 물음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는 아마 오와 누구 가운데, 자장이나 자아 가운데 누가 더 현명합니까? 이렇게 자공이 공자한테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즉 자장은 조금 지나치다, 너무 앞서간다. 또 자아는 또 너무 못 미친다. 이렇게 이러니까 자장이 자장이 또 물었죠. 그렇다면은 연치여, 그렇다면은 자장이 넘어설 유죠? 자장이 더 낫습니까? 이렇게 의문문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의문 종결이니까 이렇게 물었죠. 자장이 더 낫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때 공자가 또 대답하기를 과유불급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즉 자장같이 이렇게 너무 지나친 것은 또 자아같이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한 장이 바로 자장 선진 15장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도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죠. 그 문장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사여 상야 누구 숙현 즉 자공이 공자한테 물었죠. 뭐라고? 자장과 자하 중에서 누가 더 현명합니까? 누가 더 좋습니까? 현명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는 대답하기를 자공은 너무 지나친 점이 있다. 너무 지나치게 현명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자아는 거기에 자장에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자공이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은 자장이 더 낫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과유불급이다. 지나침은 모자란 것 같으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철학적인 의미는 바로 중용사상을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균형의 원리죠. 즉, 지나침, 불급, 미치지 못함. 뭐가 적당하냐? 이 중간이 적당하다 이런 얘기죠. 너무 과한 것도 너무 모자란 것도 아닌 중간.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공작의 이 입장은 덕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죠. 적절해야 된다. 즉 자장과 자의 성격 차이죠. 즉 자장은 아주 적극적인 성격이 적극적이고 도덕적 이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자장. 다소 과격하거나 형식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상은 신주이죠. 학문적으로 아주 학문 중심으로 신중하고 실천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과격하거나 형식적인 것이 신중하고 실천력 있는 그런 불급한 그런 것은 전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즉 공자는 자장이나 자 두 사람 모두 완전하다고 보지는 않죠. 그래서 옹야편에서는 중용지의덕야 기지의호라. 중용의덕은 아주 지극하노라. 우리는 옹야편에서 이미 배웠죠. 이렇게 극진한데도 민선구야 사람들은 그것을 오래 지키지 못하느니라. 이런 기절을 우리는 옛날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